안녕하세요. 유튜브 영상 칼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대중화와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살 때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스마트폰 가격,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고급 기종의 경우에 보통 한 100만 원 훌쩍 넘어가던데 손쉽게 장만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근데 그런 고가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발하게 쓰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요금제를 활용을 하면 통신 요금에 스마트폰 기기까지 합쳐서 정액으로 살 수 있다 이런 건데요.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최신 기종의 고급 스마트폰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 휴대폰 쓸 때랑 통신 요금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게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화상통화라던가 여러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리트까지 더해지니까 망설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싼 스마트폰을 손쉽게 소비할 수 있는 구조에 감탄하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수월하게 이런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고 기업은 그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특히 분양 시장에도 스마트폰과 같이 괜찮구나 싶은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그 틀이 삐걱거려서 혼란스럽지만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아파트 값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내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기에 더해집니다. 중도금을 융자를 활용해서 계약금만 내면 중간에 사고 팔 수도 있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손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로 분양권 전매제도 얘기입니다. 때문에 억대의 아파트가 한순간에 팔려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전에 교과서적으로 히트를 쳤던 아파트 분양 구조입니다. 한때 천재적인 기획자가 기획을 해서 탄생을 하고 히트를 친 부동산 금융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본 구조에서 관점을 살짝 비틀면 다른 시각으로 좀 더 깊은 곳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교과서적인 아파트 분양 구조에서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개입해서 환경을 바꿉니다. 전매를 제한하고요. 융자도 어렵게 바꿉니다. 그러자 분양시장의 기획자들은 계약금을 분할하고 중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잔금을 유예하는 등의 대처로 약간 변형된 교과서적인 아파트 분양 구조를 제시합니다. 그렇게 환경이 변하고 금융 조건이 바뀌면서 분양 시장이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유가 어떻든 지금까지는 어떤 조건이 바뀌더라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경 수도권에서는 이런 불패 신화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정석으로 통했던 교과서적인 아파트 분양 구조와 변형된 교과서적인 아파트 분양 구조의 존립 환경 자체가 달라졌던 건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3억짜리 아파트를 1,000만 원 계약금을 넣고 분양 계약을 하면 입주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웃돈을 붙여 팔 수 있는 환경이 깨졌다는 겁니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새 아파트를 사도 입주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았을 때인데요. 3억짜리 아파트가 입주할 때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서 2억 7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좀 어렵지만 체계적으로 설명하면 기존의 교과서적인 분양 구조가 대출과 전세를 끼고 사두면 추후에 가격 상승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출금과 전세금을 벌 수 있다 이런 공식으로 히트를 쳤는데요. 더 이상 대출과 전세라는 금융기법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손쉽게 소비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천재적인 기획자들은 다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새 판을 짜는 천재적인 기획자가 다시 등장한 것일까요? 그런데 6년 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런 기획자들의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새 아파트를 사려고 청약하는 사람들은 수십 대 1의 치열한 청약 경쟁률을 뚫어야 할 정도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판의 중심에는 역시 스마트폰을 대중화시킨 1등 공신 금융이 있겠습니다. 근데 금융을 일으키는 대신에 금융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정부가 대출을 억제하고 금리 인상 우려로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게 되면서 주택시장에는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사야 할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사지 않고 전세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몰리고 전세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매매가는 하락하고 전세가는 상승하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도 급등했습니다. 전세가율이 70%를 넘어 80에서 90%에 달하는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을 간파한 기획자들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구조를 생각해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전세를 2억 7천만 원에 주는 겁니다. 아파트를 가지는데 3천만 원만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들인 3천만 원은 결과적으로 2년 뒤에 전세금을 올려서 회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결국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을 샀고 지금은 그 집이 올라서 차익까지도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대출 이자 한 푼 내지 않고 말입니다. 분양시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매를 기대하며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입주할 때까지 전매를 못하면 급매로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입주할 때까지 전매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입주 시점에 급매물로 내어놓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고 전세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갚아서 이자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지나면서 수도권 주택시장은 회복됐고 지금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으로 상투에 근접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가 나오는 실정입니다. 요즘 다시 부동산 거품론,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새롭게 짠 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도 하락하면서 기존의 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한편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동산 시장의 공급자들은 새로운 교과서적인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머리를 짜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부동산 시장에서 기획자들이 고민해낸 새로운 구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